자식에게 남겨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은퇴를 앞둔 어느 날부터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집 한 채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고 통장 속 잔고는 빠듯하기만 했다. 주변을 보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꽉 찬 예금 통장을 건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식에게 물려줄 건 꼭 돈이나 집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은퇴 후에도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뒤늦게 내 삶의 역전을 준비했다. 첫 번째 전환점은 건강의 회복이었다. 직장에 다닐 땐 하루 세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몸은 늘 피로에 절어 있었다. 퇴직 후 초반엔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 병원에 가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았다. 그때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며 건강 없인 어떤 계획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매일 새벽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숨이 차서 몇 분도 힘들었지만 2달쯤 지나자 호흡이 한결 편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다. 식단도 바꿨다. 즉석식품 대신 집에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요리하며 체중을 8kg 감량했다. 어느 날 거울 속 건강해진 내 얼굴을 보고 비로소 자신감이 돌아왔다.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두 번째 전환점은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것이다. 은퇴 후 몇 달간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막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창업 강좌를 알게 됐다.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배우는 건 공짜라는 말에 참석했다. 강의에서 들은 건 단순한 사업 지식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은퇴자들이 작은 장사나 재능 공유로 수익을 만드는 실제 사례였다. 나는 젊을 때부터 좋아하던 목공을 떠올렸다. 퇴직 전엔 취미로만 하던 목공을 이제는 소규모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았다. 동네 장터에 직접 만든 원목 도마와 소품을 내놓았고 예상보다 빠르게 팔렸다.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나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월 수입은 크지 않아도 생활비에 보탤 만큼 됐다. 무엇보다 아직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회복됐다. 세 번째 전환점은 인간관계였다. 직장을 떠나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가족 외엔 거의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점점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발을 들였다. 작은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에서 시작해 이젠 일주일에 2번은 누군가와 식사를 하거나 함께 활동한다.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늘었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기쁨을 느꼈다. 특히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을 보며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건 사실 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들이 내리막길이라고 여긴다.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기 어렵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든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그 길은 내리막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나는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자식에게는 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싶다. 그 힘은 건강에서, 도전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나온다. 은퇴 후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그 변화를 꾸준히 지켜가는 마음이 전부다. 결국 내 아이가 세상을 살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잖아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긴 셈이다. 인생 후반전은 생각보다 길다. 그 길을 어떻게 채울지는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걸으며 새로운 목공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간다.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재산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무게 중 하나는 무엇을 남겨주고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이 재산 상속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집이나 목돈을 자식에게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부모로서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재산 상속의 가치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며 오히려 오늘날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은퇴 이후 삶의 역전은 자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이는 세 가지 핵심 영역, 즉 신체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생산적 활동을 통한 경제적 정서적 자기 효능감 확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축이라는 축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건강은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다. 직장 생활 시기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은 중장년층에게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안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12년을 건강 자본 회복기로 설정할 것을 권한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병원 진료를 넘어 생활 전반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확립, 적정 강도의 운동 습관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명상, 스트레칭, 호흡법 등을 도입해 정신적 안정까지 함께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6개월, 1년을 넘어가면서 체력, 면역력, 인지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은퇴 이후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은 반드시 거대 자본이나 전문 사업에서 시작될 필요가 없다. 많은 은퇴자들이 사업을 생각하면 대규모 투자나 위험 부담을 먼저 떠올리지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저위험 고지속성 모델이다. 취미와 재능을 활용한 소규모 경제활동은 초기 비용이 적고 실패 위험이 낮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은퇴자는 현역 시절의 직무 경험뿐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취향과 기술을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 목공원의 수공예, 사진 촬영 등은 지역 장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와 삶에 활력을 주느냐다. 경제적 부가 수익은 부차적인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취미 기반 활동을 통해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더 큰 보상을 얻는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축은 은퇴 후 우울감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다. 직장을 떠난 이후 많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이는 건강 악화와 수명 단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역 기반 모임과의 연결을 강조한다. 이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적고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독서 모임, 봉사단체, 체육 동호회, 문화센터 강좌 등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 기여자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 의견을 내고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관계의 질이 깊어진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단순한 정서적 지지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새로운 기회, 정보, 심지어는 수익 활동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 지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강이 회복되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며 관계망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기회를 동시에 얻는다. 반대로 한 영역이 무너질 경우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 후 인생의 역전은 어느 한 가지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세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을 남기지 못하는 은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본인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다면 그 대신 강한 신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그리고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한 유산이 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나이를 먹어도 어떻게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는 금전적 유산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확실한 영향을 남긴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외부 환경보다 내부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더라도 계획과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반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반전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 작은 성취의 축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모여 어느 순간 삶의 궤도를 바꾼다. 결국 자식에게 남길 것은 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의 증거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결코 가치가 줄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값진 유산이다.